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나 했더니 다시금 겨울 날씨로 성큼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보면은 참 변덕이 죽을 듯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변덕이 많은 시장 안에서도 부동산 가이드는 여러분의 이 올곧은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부동산의 가이드 저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자상함으로 우리의 부동산 고민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알면 힘이 되는 부동산 관련된 팁부터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방향성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하죠. 이 숨어있는 기조를 이해해야만 정책의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부동산 대책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보면 아직도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113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113 이번 대책이 가지는 의미와 또 관련해서 세부 내용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가장 큰 의미는요. 현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고 좀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시키는데 주 방침이 있는 건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청약 가열이 그런 극심한 일부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개발일을 환수자라든지 또한 조합원 자기 양도 금지 이런 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정부는요,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침체됐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 취득세 인하라든지 연 1%대 또 이 주택담보대출 실시 그리고 또한 이 대출 한도 규제를 좀 완화해줬고요. 또 가장 큰 게 재건축 가능 연한을 또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청약 1순위마저도 좀 기간을 단축시켰. 이렇게 계속 활성화 정책만 계속 내보냈었는데요. 또 가장 큰 게 특히 2014년 12월에 이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2017년까지 유예를 계속했고요. 또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을 세 채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이 불을 붙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은 좀 이제 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청약 제도를 좀 조정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규제를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 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2배 이상인 곳, 그리고 또한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또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또 주택 전매가 너무 성행해가지고요, 또 시장 과열 및 또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정해놓고요, 거기다 규제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청약 규제 지역이 총 한 37곳 됩니다. 서울의 25개 구는 물론이고요. 또 내년에 그 재건축 때문에 일반 분양이 가장 활발할 지역인데 경기도 과천 지역, 그리고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남 지역,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택지지구들이죠. 남양주라든지 미사가 있는 하남, 고양, 그리고 동탄이 있는 화성, 이런 지역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 덧붙이면은 부산의 여러 지역과 또 세종까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들 지역은요, 앞으로 분양권 전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한 분양권 전매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청약 재당첨도 제한이 들어올 거고요. 또 1순위 제한,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주택 청약 시장, 아파트 청약 시장에 있어서 청약 수요가 분명히 감소할 것 같고요. 또 분양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동안은 이 많은 인기 지역에 이 단타를 노리고 이 투기적 청약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 억제하는 효과가 조금씩 있을 거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에 되게 민감하죠. 이 재건축 아파트 값들의 조정도 조금 예상이 되고요. 물론 뭐 기존 아파트들은 영향을 덜 받겠지만 앞으로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운 그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투기 수요 대신에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을 특히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인기 지역에 청약을 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금 준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매 제한이 또 들어갈 경우에는 은행에서 뭐 집단 대출을 조금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실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자금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 실효성 논란도 약간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건축을 하면서부터 이 개발하면서 초과이익이 했을 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환수제가 어쨌든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합원들의 그런 자격 양도 이런 게 조금 빠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뭐 조금 논란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 되게 뭐 과열하고 있는데 요거를 안정화시키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단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간략한 부동산 시장 그럼 짚어봤고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시간 준비되어 있죠. 강연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선무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등촌 3동 동성아파트거든요. 강서구요. 네, 몇 평형이세요? 네? 몇 평형이세요? 네, 49평이요. 49평형. 지금 어떻게 네.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6월 달에 매매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마옥단지가 있다고 해서 더 오른다 그러는데 네. 지금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 팔아야 좋은지 아니면 좀 더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지.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6월에 사셨으면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굉장히 뭔가 설레시고 지금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본부장님 네. 되게 많이 올랐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예, 많이 오르셨어요? 네, 제가 좀 싸게 주고 샀거든요. 급하게 급매가 들어와가지고. 금매로 사셔서 좀 많이 오른 거죠? 네.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곳이 아닌데 어쨌든 오르셨다니까 먼저 축하를 드리겠고요. 그 큰 평수를 살고 계시는데 큰 네. 평수에 뭐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애들이 셋이 있어가지고 방 한 칸씩 주려고 그러셨어요? 이사 오긴 했어요. 네. 근데 좀 부담스럽게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사를 왔는데 네.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팔아야 좋은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마곡단지가 많이 이렇게 되니까 형성이 되니까 계속 오른다고는 하는데 진짜 더 오르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예, 예. 요거 현재 시세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현재 지금 시세가 6억 2천에서 3천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네. 결론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등촌 동성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주변은 다 주공단지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주공단지들은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 평수는 뭐 여기 있는 부영이라든지 대림, 동성 요 정도만 조금 중대형이고 그 주변에 어쨌든 소형들이 많아요. 네. 이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그 뭐 9호선이라든지 마곡지구 영향으로 정고점을 이미 다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네. 소형 아파트는 선호도가 많았던 건데 네. 시청자님은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어쨌든 산 이후에 오르셨는데 네, 이 맞아요. 아파트 시세를 쭉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예전엔 좋았을 거예요. 이 주변의 소형 단지에 비해서 어쨌든 대형 단지가 조금 부족했을 때는 이게 뭐 제가 알기로 한 뭐 8억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네.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강서권이 그동안 쭉 났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조금 연차도 오래됐죠? 네, 지금
9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연차적에 좀 약점이 생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옆에 이제 마곡주가 아까 말씀하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엠벨리들이 뭐 단기간에 되게 뭐 급상승을 알고 계시죠. 네. 마곡주가 조성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할 거고,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뭐 전문직 네.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소형보다도 중대형을 선호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 근처로 가겠죠. 뭐 엠벨리 쪽으로 네. 간다거나 할 거고, 그게 네. 아니라면은 이쪽 현재 갖고 계신 아파트의 약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학군이 그렇게 좋진 않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기가 뭐 임대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이 많던 단지다 보니까 이전부터 뭐 학군이 조금 낮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새로 이제 마곡지구 이주하는 사람들이 좀 큰 평수를 찾는 사람들은 그 밑에 보시면은 발산역에 뭐 오장산 힐스테이라든지 또 롯데캐슬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쪽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마곡지구 이주하는 사람들이 학군을 많이 따라갈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군을 봐서라도 그 위쪽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어쨌든 좀 싸게 나온 매물을 사셔가지고 뭐 단기간에 1억이 오르셨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현재 오른 것만큼 해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연차도 오래되고 또 학군에 대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네. 마곡주가 조성됨에 따라서 이주하시는 분들은 좀 학군을 따라 움직이고 요거보다는 좀 더 새거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대출이라도 이렇게 부담이 되신다면은요. 네. 제 생각 같으면은 투자 목적이라면은 저는 바로 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예. 투자 목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네. 실거주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기에는 넓어서 편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줄여도 괜찮으시다면은 지금 한 그 정도 차익 보셨을 때 매도를 네. 하고 옮기시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시청자님도 어쨌든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학군도 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지금 뭐 그러니까 총 가족 원수가 5명인 거네요. 네, 맞아요. 네, 5명이 사시는데 이렇게 막 49평, 50평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좀 너무 넓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네. 평수를 조금 줄이시면서 네. 그런 대출에 대한도 좀 부담도 조금 줄이시고요. 네. 조금 더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학군이 조금 더 안정된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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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관련해서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진다거나 뭐 이럴 만한 게 그렇죠. 있나요? 뭐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변의 소형 아파트들이 오르는 거 비해서 여기는 오르는 게 아무래도 거의 좀 아주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끊으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마저 드리자면 가격의 상승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형 평수 대비해서는 적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저기 상교에 네, 그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휴먼시아 7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분당 판교 백현동에 위치한 휴먼시아 네, 네. 7단지 몇 평형 현재 거주하고 계세요? 그게 한 33.6인가 8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30, 예. 여보세요? 네네 거주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거주하고 있지 않고요. 네네. 전세 들어가 있어요. 네. 언제 구매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예. 3년. 알겠습니다. 네. 과연 계속 보유해도 될지 매도해도 좋을지 관련해서 전망 함께 확인해 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세를 주고 계시고 어머니 어디 사세요? 지금 거주는 그 용인 성북동 쪽에 살고 있어요. 성북동 네. 근처에 사시네요. 네. 예. 어떤 전세 지금 얼마에 놓고 계세요? 한 6억 4,5천 정도. 예.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혹시 알아보셨어요? 예, 뭐 한 8억 7천에서 9억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있어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휴먼시아 7단지가 여기 판교역 바로 밑에 뭐 휴먼시아 백현마을 5단지, 6단지, 네. 7단지 같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인 거죠? 네. 예, 그리고 판교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물론 네. 백현마을이 옆에 그 보뜰 마을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한 1천 정도 빠질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그러시구나. 어쨌든 네. 뭐 판교라는 특성이 있고요. 또 판교 네,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따라 또 제2판교 테크노밸리도 조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판교는 많은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고요. 그래요? 그렇죠. 내년에도 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꼽히는 곳이 과천이랑 판교거든요. 그래요? 과천은 워낙 뭐 재건축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 판교는 기본 자체로도 좋은 동네에다가 뭐 데이테크노밸리 이런 게 계속 그 업무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네. 전세 수요, 월세 수요는 충분하고요. 네네. 예, 물론 가격이 지금 뭐 한 8억 후반에서 뭐 9억대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신분당선이 그 올해 초였죠. 2월에 개통이 되면서 그, 예. 판교가요? 신분당선은 벌써 저희 살 때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광교까지. 그렇죠. 예, 광교까지 예, 개통이 된 예.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네. 그 밑에 지역도 같이 더 좋아졌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또 판교가 또 경강선이 뚫리면서 어쨌든 역을 두 개를 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 뭐 경강선을 뚫렸다고 판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쪽 경기도 그렇죠. 광주라든지 네. 그쪽이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 네. 사람들도 이 판교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판교역 쪽에 네, 있는 네. 부동산은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예, 쉽게 그래요? 말씀드리면 뭐 내릴 일은 없고요. 앞으로도 네, 네. 뭐 제2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판교라는 네. 곳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근데 이거를 뭐 저는- 3년 정도 아. 보유하셨는데 지금 네, 매도하시는 건 좀 아니고요. 예, 어머니 그래요? 여기는 계속 갖고 계셔도 돼요. 네. 예, 좀 근데 넓게 저는 보면은 이제 예, 그게 30평대짜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봤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 평수들이 선호하는 곳은요.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판교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판교에는 이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더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희는 33평인가 4평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도 충분한 인기를 끌 수 있고요. 예, 네, 그 네. 주변을 해서 뭐 분당 지역은 워낙 좀 20년 뭐 이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10년도 안 된 아파트들이 당연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뭐 이거를 뭐 매도하시고 딴 데도 좋은 데 네. 투자하실 거면은 뭐 굳이 제가 매도를 말리진 않겠지만 지금 그래요? 매도를 안 하셔도 향후에 1년, 네. 2년이 지나더라도 지금보다 분명히 네. 더 좋은 조건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서 조금 한 더 가지만 네네.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거기를 이제 팔고 네. 그 옥수동에 네. 한남 하이츠나 네. 그 리모델링하는 극동 옥수 같은 거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물론 옥수동이 그래요? 나쁜 곳은 아니에요. 지금 네네. 옥수동도 어쨌든 한강변을 끼고 있고 강남과 접근이 좋기 때문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어머니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그래요? 좀 불확실한 거예요. 뭐 아, 내력벽 철거라든지 뭐 수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어떤 단지가 먼저 추진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만 딴 데까지 이렇게 여파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은 한 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요 판교를 그냥 좀 더 보유하시는 걸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판교에 있는 거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저희가 제시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부분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전지구 네. 쪽을 제가 미분양된 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입주 전에 그 물건을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한 4, 5년간 더 끌고 가야 될지를 고민 중에 있어요. 저희 그럼 어떻게 아파트세요? 예, 예. 아파트 이름 좀 알려주세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고요. 네, 예, 그 물건을 미분양된 거를 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광주 지역이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그쪽부터 하락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입주 전에 그 분양권을 팔까 아니면
계속 전세로 가져가서 나중에 프리미엄을 봐야 될지 그 네. 부분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평수를 저희가 여쭤볼게요. 몇 평이세요? 예, 34평입니다. 34평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분양 받으신 게 아니고 미분양된 거를 구매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물어보면 평당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하셨나요? 한 1,100만 원 정도. 그렇죠. 분양가가 한 예. 그 정도 수준 조금 밑에 수준이긴 네. 했는데 네. 어쨌든 여기를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주 전에요. 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네. 이제 태전지구가 이제 개발 중이잖아요. 네, 네. 여기 이편화 세상도 들어오고 힐스테이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효성 해링턴이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인데 네.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평당으로 보시면 한 850에서 9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새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서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막 1,20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이쪽이 좋아지는 게 이렇게 경강선이 뚫리면서 경기 강주역을 네. 통해서 어쨌든 판교까지도 지하철로 네. 한 20분이면은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네. 장점이 있고 또 여기서 갈아타시면은 강남까지도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를 홍보하면서 네. 많이 분양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태전지구는 좀 제가 보기에 역하고 좀 멀어요. 그쵸? 네. 네네. 한 역하고 2km 정도. 예, 역하고 좀 멀고 요 네. 분당 옆으로만 가셔도 평당 1,200, 1,300만짜리 아파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네. 연차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네. 여기가 새 아파트라고 해서 평당 가격이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미분양이 많이 났던 건데 어쨌든 선택의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된 아파트가 좀 지겹다거나 전세를 계속 옮겨 다니기 싫으신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오시는 아파트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4, 5년 놨는데 그때 가서 많은 차익이 생기겠다. 요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은 그래요. 새 아파트가 네. 있는 광주 가서 살래? 아니면 조금 헐었지만은 좀 낡았지만은 분당에서 살래? 그럼 젊은 사람들은 네. 당연히 분당 쪽을 택합니다. 네. 그런 차이를 보더라도 여기 아파트는 조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아파트라서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미분양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전세를 계속 논다고 해봐야 이렇게 좀 부대 비용만 더 들어가는 수준일 것 같고요. 네. 피가 조금 형성이 돼 있나요? 현재는 지금 후년 6월에 입주기 때문에 네. 전혀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솔직히 주변에 좀 우려되는 같은 거는 경우에는, 예. 마이너스 피도 조금 우려가 되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이제 구매하신 금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차익을 보실 수 있다면 바로 좀 네. 매매를 하셔서 차라리 그 금액을 중심권이라든지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투자 방향성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입주하기 전에는 되게 그쪽 지역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매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그러게요. 지금 힐스테이트라든지 이편한 세상 네. 같은 경우도 지금 피가 거의 안 붙은 상태로 조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효성 해리턴이 조금 IC에서 가깝긴 한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입주 전 한 몇 개월 정도의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글쎄요. 어쨌든 이편회사님 밑에 게 먼저 입주를 할 거고요. 네. 예. 입주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더 힐스테이트가 이편회사 이런 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라면 조금 빨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좀 약간은 씁쓸한 그런 저희가 상담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좀 네네. 현명하게 잘 좀 강단 있게 판단하셔서 조금 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님 오늘도 열심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들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영주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네, 서초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우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직선거리로는 2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매물입니다. 또 다른 매물과 또 경쟁력과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인데요. 대지가 무려 328평에 7층짜리 3개 동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이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또 1층에 상주하는 경비실까지도 생겨납니다. 초역세권, 교대역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박준영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지역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요, 업무복합단지 개발과 그리고 노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리고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으로 굵직굵직한 호재로 인해 서울 동부 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가요. 두 번째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수익과 차익의 동방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상가 건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 세 가지 부동산 정보 하나씩 천천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은요, 천호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동구 천호동 가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천호동은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해서 입지여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호선과 8호선 지하철 두 개 노선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하여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고요.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4통 8다리 광역교통망과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1구간 상일에서 덕풍 구간이 2018년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어 8호선과 9호선 또한 연장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도심 속 공간과 편의시설을 풍부하다 할 수 있는데요. 도심 속 쉼터를 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일상 속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고요. 더해 다양한 학군이 형성돼 있어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교통 및 그리고 주거 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천호동의 매력 확인해봤고요. 매력을 또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발 호재도 함께 볼 텐데요. 어떤 부분 체크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이후에 최고의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강동구를 자율도시로 발전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쇼핑, 체험 공간의 유통, 상업종과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 그리고 자연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개발 중인데요.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23만 4,523제곱미터에는 R&D,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BT, 유통, 상업, 문화, 시설, 그리고 더해 관광, 숙박시설 등 지식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서 입주 중이고요. 그리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구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은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으로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5호선, 8호선 등의 연전 개통 예정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명일동 3일 그린, 그리고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 다양한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주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상승이 예상되는 개발 호재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와 입지적인 여건을 확인해봤고요. 이제는 건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다세대 주택, 준공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1월이면 신축이 아닌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건축주 보유분의 총 6층에 6층이고요. 그리고 실 사용 면적이 79.85, 그러니까 한 24평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33.05제곱미터에 대지 지분도 10평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필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LED 전등, 그리고 반복용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무인 택배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장 시공 및 결로 방지, 그리고 사면 대리석 시공과 옥상에는 개별 창고와 개별 텃밭을 갖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거주 및 투자가 모두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직접 찾아가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요즘 세입자가 잘 움직이질 않아서 투자하신 분들이 세입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세입자가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2천만 원입니다. 차후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1억 9천 정도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의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앞서 현장 방문이 필수로 직접 나오셔서 건축물의 상태라든지 주차 시설, 그리고 방범 시설, 그리고 마감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주변 개발 호재가 진행형인지 예정형인지도 꼼꼼히 체크하셔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두 번째로 함께 가보실 곳은요. 김영주 이사와 함께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임대 예상금액,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서초구 그 안에서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서초동 매력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대역까지는 직선거리로는 2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또 더불어서 강남역까지는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교대역은 유동인구가 강남에서는 가장 많고 또 법조타운이라든지 삼성 강남 본사 또 대로변의 오피스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월세를 얻어서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 투자자들의 관심이 항상 많았던 지역이 이 교대역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매물지와 6m 간격을 두고 대로변의 상업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무려 328평의 7층 건물 3개 동이 만들어질 건데요. 개발호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직접적인 개발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3종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본 매물도 입지 자체가 이 롯데 칠성부지와 같은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향후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바로 윗단계인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강남에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가 상승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강남역 그리고 삼성 강남 본사 또 롯데 칠성부지, 코롱 오피스부지, 그다음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이 본 매물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개발 호재들이 500m 이내 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 될 것 같은데요. 서초동 관련해서 이 부동산 정보가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우선 직접적인 개발 호재 수혜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이 두 배 규모의 이 롯데 칠성부지가 본 매물지와는 약 100m 이내 거리에가 있습니다. 이 송파에 이어서 제2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 추상으로 약 4만 명 정도의 유입되는 인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남 IC와 서초 IC의 이 정체 구간, 지상에는 공원 또 지하에는 도로를 신축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 지상에 공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약 17만 평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본 매물과는 약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집 앞 정원이 17만 평의 공원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가까운 곳에 정보사 부지 이전과 더불어서 장제터널 또 이 서리풀 공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모든 개발 호재가 본 매물과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어떠한 식으로 계획하고 투자를 하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건물은 내년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어졌고 어떻게 지어지나요? 지금 이제 대지가 328평 위에 여러 세대 이제 12세대의 경복 연립이라고 하는 이 다세대가 있는데 이 매물을 허물고 전체 매입하여서 신축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대지가 무려 328평이고요. 총 7층짜리 3개 동이 만들어집니다. 또 세대수 48세대에 비교해서 주차가 무려 70대가 가능한데요. 1대1 개별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이 늘어난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2대의 전기차 충전함 또 그리고 지하에 통신망을 설치해서 지하에도 핸드폰이 원활하게 터지게끔 만들어내고요. 1층에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이 상주하고 또 CCTV는 물론 센서 감지실까지 만들어집니다. 또 보통의 다세대가 엘리베이터는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무려 3대가 만들어집니다. 또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 정도의 이격거리가 생겨남으로써 개방감 또한 매우 수월했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그 외에 또 그 주민 공동 또 개인 락카까지도 만들어지는 정말 역세권의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특징 상세하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건물에 이어서 건물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격 정보를 체크해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자, 우선 공실에 대한 걱정이 없는 지역이 이 교대역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본매물의 장점인 이 월세는요. 보증금 3천에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대출을 2억 6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이 약 월세 전환 시 8,500만 원, 매월 80만 원 이상의 수익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서초동, 그 서초관에서도 관심 있는 곳일 것 같은데 이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자, 요즘 그 부동산 투자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매물이 도태되고 어떤 매물이 살아났는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소액 투자자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해법은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고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해야 할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요. 서대문구 남과자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대문구 남과자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경의 중앙선 가좌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총 6층 규모로 되어 있네요. 매매 금액은 45억, 보증금 4억에 월 1,9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20억 원, 실투자 금액은 21억 예상됩니다. 자, 뭐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정보는 아닙니다. 귀 쫑긋 여시기 바라겠고요. 상가 건물 체크하러 먼저 지역적인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좌동 네. 어떤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나운서께서 잘 모르시나 본데 가재울 뉴타운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새롭게 미니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의 입지여건으로는 잘 갖춰진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의 중앙선 가재역을 도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였고요. 인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들어오면서 5호선, 6호선 그리고 경의선, 공항철도 4개 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가 됐고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노선을 통해 서울 중심부인 합정 그리고 홍대, 신촌, 종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더해 모래내로라든지 수색로 그리고 내부 순환로 영해 IC와 강변 분로를 이용해 강화문,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및 그리고 업무 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단히 인구 유입인데요. 본 상가 건물 바로 옆은 가재울 뉴타운으로 향후 약 3만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 중으로 입주 시 대단히 인구 유입으로 인한 미래 가치가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 홍제천, 불광천 그리고 생태하천이 인접해 쾌적한 생활 환경까지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남과자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보 통해서 전해드린 좀 희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지역 부분에 있어서 또 가치를 더 올려줄 만한 개발 호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모든 투자처는 일단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상가 건물은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그만큼 이제 그 임대인들도 많이 찾을 거고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높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단히 유동인구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상 6층 규모의
강점은 뛰어난 입지인데요. 전면 25m 그리고 16m의 코너 건물로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우수하다 할 수 있고요. 상가 전면부가 모래내로와 접해 있고 그리고 가재열 유탄에서 경의선 가재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 확보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가재열 뉴타운이 조성되면 약 3만 명 규모의 배우 수요도 가축이 되고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도 가까워 8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수요도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인데요. 가재열 뉴타운은 상암 DMC와 프리미엄 라인을 형성,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세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최대 수혜지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색 역세권은 2030 서울 플랜에서 명시한 7대 광역 중심지 중 하나로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이 위치한 교통의 핵심으로 이곳은 양호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직접지인 DMC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등 직객시설을 두루 갖춰 통일 후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서울의 관문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아 상암, 수색 지역을 잇는 남쪽 연결 도로를 설치하고 3개 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 기점을 조성할 예정으로 대단히 상주 인구 유입과 그리고 유도인구 유입으로 인한 시세 차익과 수익의 동반 상승을 가져다줄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뉴타운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게 가장 큰 골자였고요. 관련해서 교통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말이면 곧 거의 다 지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떤 그렇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참 이제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네. 있고요. 다다음쯤에는 완벽하게 해서 준공이 날 것 같고요. 6층의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지분이 413.80제곱미터, 평수로는 125.17평에 연 면적이 814.50제곱미터, 평으로는 246.38평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CCTV 설치와 특히 각 층에는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25m, 16m 코너 건물로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진으로 잠깐 봤을 때 블랙으로 좀 시크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 상가가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가장 또 귀가 쫑긋했던 게 테라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주로 어떤 업체들이 거기 들어오게 되나요? 지금 현재 1층 같은 경우에는 유명 편의점이 지금 입주를 원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다 이렇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시려고 지금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상가 임대에 있어서는 걱정할 그거는 부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정보인데 사실 뭐 상가 한 칸이 아니고 전체 건물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묵직하죠. 네. 그렇죠. 예. 일단 매매 금액은 45억입니다. 근데 네. 현재 그 지역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곧 가재열 뉴타운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 굉장히 그 땅값이라든지 집가라든지 그리고 장사가 잘 될 만한 지역의 상가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높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분양가 45억이고요. 실투자는 21억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월세로는 이제 보증금 4억에 월 1,900만 원, 그리고 대출 한 20억 정도 받으시고요. 그러면 월 이자가 한 550만 원. 그래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1억 6,200만 원에 수익률 7.7%의 고수익이 굉장히 고수익이 된 매물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전체 금액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뭐 은행 이자가 요새 거의 마이너스고 그 금액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됐을 때도 좀 리스키한데 7.7%의 수익률, 네, 연평균 그렇습니다. 7.7%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가는 일반 뭐 다세대 주택이랑 뭐 근린생활공간과 조금 다른 매매 시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풍부한 배우 수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배우 수요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차익과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투자 전에는 꼭 현장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물 위치나 주변 지역 및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서대문구 남거저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보 정리해 보시죠.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박준영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 안전한 소액 투자처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영주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짜 정보가 가득했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요.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내일도 역시나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